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환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환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사실 환경 오염하면은 딱 이 나라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네,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또 특히 공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앞이 안 보여요. 보여요, 저거는. 흑백 사진 같은데요. 앞에 있는 뭐 차선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위험하겠어요. 뒤에는 안개가 하나도 안 자욱이 보이죠. 낀 것처럼 정말 네. 운전하기도 위험할 것 같네요. 네, 정말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사진인데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한다던가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던가 환경 문제를 조금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사진 또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 밑에 네, 발 공기청정기 밑에 같죠? 공기청정기를 네. 놓은 건데요. 아이고. 한 중국인이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 보시다시피 공기청정기를 들고 탔다고 합니다. 저 공기청정기가 샤오미 제품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휴대용 공기청정기 하나 만들까요? 라고 SNS상으로 또 화답을 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네.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중국 분들은 오죽할까요 싶어요. 친구들이 오늘 대박이라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눈이 왔는데 흙, 먼지, 눈이 내린 거예요. 까만 눈. 네, 그래서 차에 다 노란 막 흙빛에 막 먼지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스크 없이는 안 되겠다. 특히 북경 같은 경우는 여행 오려면 3일만 있다 가라. 너 호흡 기관 몸 안 다친다. 좋아진다라고 그 얘기할 정도예요.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함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중국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중국의 환경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환경 오염이 극심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마도 이 값싼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네. 중국은 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난 20년간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오염도 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죠. 네, 또 급격한 차량의 증가도 환경오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째 차량 생산 1위, 또 게다가 차량 소비 1위까지 중국이라서 이 문제가 조금 차량으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계속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중국에 가면은 못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중국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바로 그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환경 오염이 불러온 소비 트렌드입니다. 다소 어려운 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항오염 소비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항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항자는 강, 저항, 대항할 때 그 항자예요. 즉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운남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운남성에서만 시행한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제품은 일단 아니었지만 어떤 제품이든 구매를 하면 일회용 비닐 대신에 우리 왜 신발 주머니처럼 생긴 이렇게 계속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방에다가 모든 제품을 담아가지고 고객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노력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환경 제품들이 점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구매하는 중국인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교통, 미용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에서도 그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통 분야에서는 단연 자전거 이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대도시마다 자동차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차량 등록하는데 번호판을 하나에 최소 7만 위안,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높게 불러서 아무나 못 사게 만드는 거죠. 번호판을요? 네, 번호판만. 네. 이게 번호판 하나만 얻는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이 좀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국 정부가 또 자동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친환경차 시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친환경차 제조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전통적인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량들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 좀 커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전기차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2017년 중국에서는 5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고요. 그것도 올해도 8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기술력은 자동차 선진국을 또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로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을 꼽아 보면은 비아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기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네. 이 비아디는 2009년 첫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2010년부터는 택시 영업용 차량을 시판을 하더니 네. 2013년에는 선전 공안부에 경찰차 500대를 납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비아디는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난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을 때 길거리에 전기차들이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뭐지 렌트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타는 분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기차 방면으로는 한국보다 중국이 조금 앞서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죠. 네, 이렇게 중국에서도 환경오염을 인지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키워드 둘. 이제 쓰레기 안 받는다 해입니다. 쓰레기를 받는다 이 표현 자체가 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네.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중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만 해도 바빠져서 올해 초 한국에서도 뉴스에 정말 많이 났었죠. 그쵸. 갑작스럽게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건데요. 아,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쓰레기 대란과 관련한 소식을 뉴스로 직접 전해드렸었는데 그동안 뭐 중국이 세계 쓰레기를 정말 많이 수입했구나 이런 부분도 느꼈고요.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730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전 세계 수입량의 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입된 고체 폐기물을 중국 제조업에 쓰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음료수 캔을 의류용 섬유나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하기도 하고 네. 또 미국에서 수입한 폐지를 포장재로 만들어서 재수출하기도 한 건데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입을 금지하게 된 거죠. 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 뭐 아예 수입 자체를 전면 중단한 건가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 플라스틱류나 종이류는 전면 수입 금지가 맞고요. 또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폐기물만 취급하기로 한 건데요. 그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해 왔던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환영하는 분위기죠. 지금까지는 늘 쓰레기를 자국으로 들여와서 다 처리를 했지만 아, 이제는 그러면 좀 황사나 이런 것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 정부가 친환경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 수입을 막는 대신에 자국 내 쓰레기 관리에 힘을 더 쏟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안 한 건가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그때는 전혀 이제 음식물조차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컵라면 같은 걸 먹고 음식 찌꺼기가 남으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길거리에 훅 버렸는데 제가 지나가다 그걸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우와. 그때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되게 나쁘게 기억이 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고. 기억을 안고
최근에 다시 중국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요즘은 꼭 쓰레기통이 2개가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일반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 지금 점점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좀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이유는 연간 2억 톤이 넘는 이 생활 쓰레기 배출량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동안 안 해왔던 일이라면 좀 습관이 안 돼서 꼼꼼히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실제로 잘 따라주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2011년에 광저우에 있었을 때 저희 부모님 지인분이 광저우 삼성 지사장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분리수거를 잘 하자. 그래서 회사에서 분리수거를 정말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쓰레기 찼다가 와서 분리수거한 것들을 한 곳에 다 담고 가는 걸 보고 이걸 다 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굳이 한 곳에 다 담아가는 거죠. 어머.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웃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분리수거를 시행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조금만 나가도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맞아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셋, 친환경 끝판왕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해 보면요. 작년 기준 중국 소비자의 98.5%가 환경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82%가 직접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상품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이분들을 친환경 소비자들이라고 일컫는데요. 10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를 넘어서는 약 6,500만 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소비로 태도가 좀 변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을 딱 꼽자면 에코앤모어라는 기업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100% 천연 생활용품 브랜드인데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중국 최초의 화장품 브랜드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이 기업은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제품을 호주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으로 가져오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제품을 운송해오는 그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의 제조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친환경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중국의 대표 배달앱 얼러머입니다. 뭐 이게 저희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얼러머라는 업체에서 최근에 그 일회용 젓가락 대신에 친환경 젓가락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밀가루, 그리고 버터, 아이스 캔디, 우유, 물 등을 배합해서 젓가락을 만든 건데요. 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뭐 그걸 먹지는 않겠지만 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굳이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올리면서 해시태그 환bảo, 종워 쪼치, 환경보호 나부터라는 네, 근데 그게 젓가락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들을 친구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환경 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또 환경 오염으로 심각한 게 사실은 중국에서 뭐 친환경을 위한 여러 방편들을 만들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맑은 하늘을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준비하실 때 어느 장소에 가느냐, 어떤 곳을 둘러볼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숙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행에서 숙소가 차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렴한 데를 묵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값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데 묵으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공유 숙박입니다. 네, 공유 숙박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공유 숙박이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방대하게 분산돼 있는 숙박 자원을 통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방 한 칸이든 집 한 채든 공유가 다 가능하고요. 도시의 아파트, 그러니까 뭐 농촌의 정원도
공유가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저 주변 지인들도 이렇게 뭐 공유 숙박 시설을 많이 이용해 봤다고 하던데 네. 생각보다 편리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규 씨는 이용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네. 신영 씨는 저도 없었어요. 없죠. 네. 저희가 해봤어야 이게 좀 말이 될 텐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그렇다면 저희는 못 해보니 공유 숙박 많이 이용해 보는 편인지 환경 씨 좀 어떤 편인가요?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이 공유 숙박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숙소 알아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알게 됐는데 요즘은 점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방에서 좀 노는 방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볼까 하면서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요즘은 좀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때 중국 대도시 집값 정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번 생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슬프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이 공유 숙박이 정말 많은 특히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집도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공유 숙박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공유 숙박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공유 숙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했을 때 바로 그 에어비앤비가 맞아요. 떠오르는 저도 가장 먼저 분들은 떠올랐어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의 에어비앤비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공유 숙박 시장 현황과 어떤 기업들이 그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공유 숙박 시장의 급성장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지금 중국에서 공유 숙박의 인기는 공유급. 입니다. 와우. 이 정도 표현이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네. 다양한 스타일도 있고 또 풍부한 상품을 갖춘 곳도 있다고 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18세에서 30세 연령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호스트와 이용자의 70%가 이 18세에서 30세 인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을 빌려주는 사람도 또 방을 빌려 쓰는 사람도 굉장히 좀 저렴화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이 공유 숙박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1선 도시 그리고 청두, 충칭, 시안 등의 2선, 3선 도시가 공유 숙박의 주류 시장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순위로 한번 살펴보자면 상하이, 베이징, 청두, 충칭, 장저우 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지금 언급된 도시들은 모두 중국 내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서 직장을 찾아 떠나오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도시들의 공유 숙박이 더 눈에 띄게 발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친구들이랑 샨웨이라는 중국의 바다가 예쁜 도시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유 숙박을 처음으로 아마 이용을 해본 것 같아요. 별장이 이제 자신들이 일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맞아요. 별장을 저희가 렌트해서 2박 3일에 좋은 한 방법이네요. 1,000위안 정도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오. 근데 3층짜리고요. 앞에 마당도 있고 그래서 2층에는 이제 남자친구들이 자고 3층에는 저희 여자애들이 자고 1층 거실엔 다 같이 모여서 기타 치면서 제가 막 한국의 막 게임도 알려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활용적으로 가치 있게 공간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네. 공유 숙박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바로 이렇게 중국에서 공유 숙박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네, 키워드 둘. 중국판 에어비앤비 투자입니다. 2008년 설립된 미국의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의 이용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가운데 2011년에 설립된 이 투자는요. 벌써 1억 5천만 건의 앱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빠르죠. 네. 자, 이렇게 투지아가 에어비앤비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실제로 좀 많이 쓰는 편인가요? 그 중국 친구들이 기차 여행을 참 많이 다녀요, 국내에서. 네. 기차 여행 다니면서 여기 마음에 드는데? 하면 내려서 그때부터 어플로 찾는다고 해요. 그 어플이 바로 투자라고 합니다. 오. 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따를 텐데요. 중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긴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맞는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네,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투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쩌면 뭐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객실 검역하고 또 청소해주고 소모품 비치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은 호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마치 호텔 버금가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서비스도 서비스이지만 저는 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숙박시설의 정보와 내가 실제로 갔더니 이게 조금 다르다. 내가 본 거랑 다르다 하면은 실망스럽죠. 오, 여기는 100% 환불을 또 해주네요. 네, 해줘야 돼요. 해줘야 안 돼요. 해주면은 그게 또 이제 걸려가지고 아. 혼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우와. 투자가 좋다고 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방금 우리 페이쌤이 말한 것처럼 청결, 또 우리 남규 씨가 말한 것처럼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과 또 100% 실제로 관광객이 이용한 후기들이 리얼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유 숙박 업체 투지아를 설립한 인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진 CEO인데요. 이 러진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경영자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단번에 투지아를 설립한 건 아니었고요. 2007년에 중국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을 설립한 바가 있고요.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경영자라는 커리어를 바탕으로 2011년 중국의 공유 숙박업체 투지아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네. 재밌는 계기가 또 있었다고요. 네, 이 루어진이 출장으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5성급 호텔에 이제 많이 투숙을 했었대요. 그때마다 기념으로 호텔 룸키를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텔 룸키를 늘 보관하면서 이 호텔이 어땠어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00% 만족스러운 호텔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역시 최고의 발명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 맞아요. 여기서 좀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루어진이 세운 투지아가 공유 숙박을 잘 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어떤 여행의 윤택함을 선물한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이 투자가 전 세계 공유 숙박뿐 아니라 정말 중국 저 곳곳에 있는 지역과 관광객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투지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전 영어와 한자를 합해서 투지아 이거 집이 두 개란 말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뭔가 일리가 또 있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투자왕 뭐 이런 말도 한국을 나오더라고요. 한글로요. 네. 다 일리 있지만 한자 뜻은요. 투는 리투, 여행길이라는 뜻이고요. 찌아는 말씀하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길에서 만나는 집. 아까 루어진이라는 이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내 집 같은 데가 없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길에서 만나는 내 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름을 굉장히 잘 짓는 것 잘 같습니다. 짓습니다. 네. 자, 이름의 뜻처럼 투지아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숙박 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트립이나 취날 같은 중국의 대표 여행사들의 숙박 사업을 인수해가면서 몸집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는데 경쟁사 하나 없으면 재미없죠. 그쵸. 이 투지아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바로 중국판 에어비앤비 타이틀 전쟁입니다. 자, 투자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둔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공유 숙박 하면 단연 에어비앤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네, 현재 투지아가 시장의 점유율 1등인 건 뭐 확실한 거지만 독특한 서비스로 주목받는 2등 기업이 있는데요. 중국의 2위 공유 숙박 업체 샤오쭈입니다. 업체명이 너무 귀여운데요. 샤오쭈라고 하면 올해 돼지 해잖아요. 작은 돼지를 의미하는데 중국인들 해외만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 쭈가요. ZU, 쭈라고 하면 렌트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소한 렌트 그리고 작은 돼지가 좀 어우러져서 좀 약간 귀염귀염한 이름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샤오주가 투지아의 경쟁사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특한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샤오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숙소의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한 7만 개 정도 되고요. 샤오주는 10만 개 정도 되는 숙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샤오주는 특별한 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중국 전통식 주택가 건물이나
또 10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 같이 또 이색적인 장소에서 또 숙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네요. 네. 뭐 예를 들면 별을 볼 수 있는 숙소, 혹은 숲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숙소, 또 농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테마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2015년에는 중국의 한 유명인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이벤트를 열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 투지아와 샤오주의 강점을 각각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제가 정의한 건데요.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호텔의 어떤 위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성적인 업체와 별, 뭐 숲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감성적인 업체. 여러분의 선택은 투지아냐 아니면 샤오주냐? 전 샤오주 쪽에 조금 끌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감성 쪽이 더 끌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을 볼 수 있다는 또 그런 테마가 있어요. 우리는 좀 감성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로 중무자 간 중국의 공유 숙박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공유 숙박에 대한 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앞으로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요. 일단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빈 집을 더 활용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컨셉, 테마가 있는 방들로 꾸며 나갈 것 같고요. 혹은 자취하시는 분들이 잠깐 오랜 시간 집에 내려간다던가 할 때 같은 자취생끼리 집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조금 효율적인 방식의 공유 숙박도 많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공유 숙박 시장과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여행을 너무나 떠나고 저도요. 싶어졌고요. 일단 두 번째로 또 중국은 공유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 공유 숙박도 더 잘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국을 여행할 때 중국의 정치를 조금 더 느껴보려면 이런 공유 숙박업체를 이용해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